윤석열 대통령의 역시 인제 취임 100 일입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되셨어요. 그래서 또 축하도 해 드리고 또 오늘 같은 날에는 인제 정부가 보통은 이 취임식을 좀 취임식 100일 기념 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게 사실 청와대에서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화려한 조명에 그 좀 막 으리으리한 이런 그 청와대 안에서 기자들 앉혀 놓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 그림이 뭔가 좀 건의가 막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나긴 하지. 근데 이걸 이제 용산에서 인제 하려고 하니까 약간 거기에 비해서는 쪼끔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좀 문제도 있지만 이게 또 뭐 '윤석열 정부의 그런 뭐 차별화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임식에 걸맞춰서 별의별 여론조사가 다 터져 나옵니다. 여론조사가 다양하게 인제 등장을 하고 뭐 문재인 때 많이 등장을 해 갖고 여러 조사가 좀 돌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0 일 100 일째 되는 이 취임식에 걸맞춘 여론조사가 모두가 다 안 좋아. 예. 모두가 다 안 좋아서 참 시작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걱정을 낳게 하죠. 긍정의 하락세가 줄었다고 합니다. 31.9%와 66.3%.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이 정기 국민 여론조사는 한 달씩 하나 봐요. 음. 보통 매주마다 돌리는데 얘는 한 달씩 하나 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31.9% 인데 얘는 이 여 1.8%가 줄었다고 나와요. 이게 인제 한 달 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겠지. 매우못함이 좀 과반을 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를 보면은 잘함 다소 잘함 14 잘하고 있다 17 뭐 이래 갖고 잘함이 31.9 잘 못함이 66.3 지난달에 비해서 1.8% 하락했다. 예. 그러나 6월 직전 조사에서 보면 11%가 폭락을 했는데 그때보다 하락폭이 좀 감소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죠. 가장 부정적으로 본 연령대는 40 대, 20 대, 30대 순이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점 결단력, 추진력, 전 정부의 청산과 극복을 잘했다. 법치 공정 상식에 부합한다 등등등 뭐 이런 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는 점 예. 경험 능력 부족으로 반복적 문제 발생. 그다음에 법치 공정 상식적이지 않아서. 요 대목이 여기랑 지금 대치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상식적이라 보시는 분들과 상식적이지 않던 분들이 이제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사 문제가 있고 전 정부 청산에만 집중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 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로 지금은 이제 형성되어 있구나.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뭐 이번에 취임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반영이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혼란기가 좀 있어. 그리고 조사들이 이제 기법들에 따라서 인제 워낙 달라지니까 대충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바닥이구나 정도로만 아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인제 지지율이 30% 초반대라는 거는 진짜 레임덕 수준의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옛날 우리가 기준이었으면 한 35% 이하면은 레임덕이야 그냥. 예전 같았으면 30% 중반 이하로 내려간다 이러면 그냥 레임덕으로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바로 뚫고 내려가 버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진짜 핵심 지지층들 중요한 지지층들이 나가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인제 강성 지지층만 이제 남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 사람들로 장사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서 적어도 35% 이상까지는 복귀를 해야 그래야 뭐 좀 레임덕이나 이런 부분 어떤 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못해도 30% 중반까지는 단기간 내에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전략이나 임팩트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참모진이야 이 대통령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사과가 아니라고 하거나 뭐 무슨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논란거리를 만든다거나 해명이 뭐 이상하거나 뭐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이상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악재가 계속 터지는 거지. 냉정히 말하면 그런 걸 좀 바꿔 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국민들의 요구가 이제 빗발치게 돼요. 윤석열 정부 참모진 교체가 필요하다. 81%. 전면 교체해야 된다. 61%. 그러니까 제가 계속 대통령실이 문제였다, 문제였다 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한 달 전부터 한 것 같은데도 어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제 확 올라오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 참모진 교체 필요성 필요하다. 81%. 필요하지 않다. 12%.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통령실에 문제가 많구나. 그런 공감대가 지금 나온 거죠. 또 교체 시에는 일부 교체보다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또 매우 필요하다 쪽이 굉장히 높았다. 음. 교체 정도 여기도 인제 전면 교체, 일부만 교체.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불만들이 많다. 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제 뼈아픈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40%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30 몇 퍼센트, 2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거야. 근데 지지자들이 철회를 했다라면은 대체 누가 지지를 철회했을까? 우리가 유심히 봐야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문빠나 개딸들처럼 이런 빠돌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인이 된 게 아니라 우파 연대를 통해서 당선이 되고 또 인기를 끌고 또 그랬던 입장이었는데 연대가 다 깨져 버린 거죠. 연대가 다 흩어져서 다 깨져 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인제 포착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대 그러니까 이탈했던 연대에서 이탈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어떤지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2030 남성 중에서 10명 중 6명이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2030 남성층들이 우파 연대에서 새롭게 들어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 버리고 이제 쪼끔 강성층, 고령층 그다음에 초고령층만 이제 남아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게 숙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게 만약에 심화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윤석열 정부가 자기 지지층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을 잡으려면 계속 노인 복지 문제나 노인 쪽 얘기만 또 그들이 좋아하는 이제 북한 문제만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이게 인제 2030 세대나 젊은 층들의 소외감을 자꾸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요 균형을 인제 윤석열 정부가 잘 맞추려면 지금 돌아선 2030 세대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게 좀 나와 줘야겠죠. 근데 이게 인제 자칫 잘못하면 또 강성층을 자극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제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가 이제 숙제로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탈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뼈 아파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찍은 사람들이 지금 등을 돌렸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때 선택한 2030 남성 중 10명 중 6명이 지지 의사를 접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전통적 보수층 60대 이상에 더해 청년 남성 지지를 받아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자, 20대 남성의 60%, 30대는 무려 63.8%가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40대, 50대는 절반 정도 지지를 철회하고 그래요. 음. 자, 여성의 경우는 20 대에서는 절반 정도로 빠져나갔는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그래도 철회 비중이 낮았다. 음. 그나마 여자들이 덜 나간 거야. 남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이탈이 심하게 나왔는데 여자들은 덜 나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쪼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음. 특히 수도권의 민심이 이반이 두려웠다. 이게 우리가 이제 총선을 암울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던 서울 지역 응답자 중에 40%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했다. 인천 경기에서도 44% 철회.
반면에 대전, 세종, 충청과 대구, 경북은 비교적 철회 비중이 낮았다. 30%대예요. 그러니까 뭐 10명 중 3명 정도가 지금 TK나 이런 대전, 충청 이쪽에서 나갔고 서울, 경기, 인천 좀 더 인구수가 많은 쪽에서 많이 이탈했다는 걸 보면은 저 지표가 개선이 안 되면은 총선 때 어마어마한 대패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지. 왜냐면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겨야 뭐 장사가 되는데 수도권에서 또 발리면은 뭐 180석이 뭐 200석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 수도권의 민심을 조금 다독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 또 다른 조사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29.6, 2030과 TK에서 폭락을 했다는 조사도 나왔어요. 그래요. 또 대통령 국정수행, 국정평가 전월 비교. 그러니까 이전 달엔 32%였는데 20대 이하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30대도 반토막 났고 거의 반토막. 이게 전월 달이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의 시선이 상당히 급속도로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악화되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우파 강성층, 즉 그 툴튜버를 보는 이런 정서가 드러나니까 나가 버리는 거거든. 왜냐면 그런 정서는 젊은 애들과 잘 안 맞아, 호흡이. 그리고 굉장히 비호감이랄까? 일종의 혐오 대상이니까 그런 티가 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결합이 된 게 청년 애들을 데려왔는데 청년 애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몇몇의 사람들을 대통령실로 꽂아 넣었다. 그리고 뭐 아버지의 누구 아버지 아들을 갖다가 데려와서 꽂아 넣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 일어났다는 데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거지.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보고 실망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젊은 애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문재인 정부 6년 차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의 지지 처리를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처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지점은 젊은 애들한테 일종의 역린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젊은 애들,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런 채용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좀 디테일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 이 누구의 친구의 아들, 뭐 친구의 딸, 어떤 의원의 뭐 추천을 받아. 뭐 이러면서 채용을 이렇게 넣어 버리면 이걸 갖다가 전 정권보다 우리가 낫다라는 식으로 옹호가 안 되고 전 정권이랑 똑같아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그냥 문재인이야, 문재인. 그런 식의 내용을 없애고 아예 뭐 시험을 봐서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공무원 중에 뛰어난 청년들 데려와서 쓰든지 뭐 이렇게 굴려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무슨 유튜버를 데려오질 않나, 뭐 과거 이런 논란 이런 애를 데려오지 않나. 그러니까 청년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공감을 못하는 사람을 데려 놓으니까 청년들이 이탈이 저렇게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더더군다나 지금 20대 30 대층들이 저렇게 날아가 버리면은 이게 뭐 장사가 안 돼 이거는. 이게 왜냐면 지금 남아 있는 고령층들의 숫자가 이제 얼마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다 돌아가시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망자들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우파들은 이제 젊은 애들 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젊은 애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가 이런 채용 문제라든가 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이렇게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괴한 좀 부분이 있어요. 뭐랄까 뭐 유튜브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 이런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좀 약간 약간 문재인보다 더해. 문 문재인 때보다 좀 좀 심해. 이미지의 타격이 좀 심하게 주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좀 지금 보다시피 20대 30 대들은 완전히 반토막이 나 버리는 지금 상황이 왔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는 분명히 생각을 해볼 여지가 많다. 근데 여기서 젊은 애들이 좀 예민하게 보는 부분은 이준석 사태와 아무래도 인제 채용 사태, 이 두 가지가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겠죠. 음. 또 TK를 한번 보십시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무려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음. 요 지점을 또 생각해 봐야 돼. 이 대구 경북에서 이탈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이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이 날아가 버리면은 막말로 이 뭐를 이거 왜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그러니까 연령적으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타격을 받았는데 지역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있으니 이게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2030도 신경 써야 돼. 대구 경북도 신경 써야 돼라는 거지.
요 지점에서 이 대구에 대한 어떤 또 정책들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지금 내세우는 것이 인제 지방 발전이나 이런 쪽은 약간 좀 약한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 그러니까 특히 대구 경북 쪽으로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 돼. 대구 경북 쪽에 지금 뭐 부동산의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뭔가를 좀 지어 주신다든가 뭔가를 해 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너무 늦으면 늦을수록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는 그런 부분에서 빨리 막을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구 경북이 나가면 뭘로 장사하나? 부정평가 이유는 독선적이다. 뭐 국정 운영 부실하다. 인사 실패다. 이게 인제 되게 대목들이 쪼끔 아픈 거예요. 이걸 단기간에 고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인사 실패는 빨리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안 하고 계시죠? 또 잘하시는 거 외교 정책을 잘한다. 이거는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칭찬이겠죠. 그다음에 추진력 있는 일 처리, 경제 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요. 또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수행을 잘할지 잘못할지에 대해서는 잘 못할 거라는 비관론이 낙관론을 추월해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책임 소재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가 가장 많았고 윤핵관 2위, 이준석이 3위. 내각 대통령실 참모가 4위였는데 여당 지지층만 했을 때는 이준석이 1위, 윤석열 대통령 15.8%로 역전이 되었다. 내각 대통령실 쇄신 필요성은 80%를 넘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100 일째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이 고착화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일단 인사 실패에 대한 불만들은 완전히 이건 상소화돼 버리고 있거든. 근데 인사 실패가 뭐예요? 인사가 인사가 전부인데 인사에 실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부터 모든 정부가 좀 인사적인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그래 초창기니까 우리가 가자 좀 뭐 이렇게 좀 가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가자 하자마자 이게 다 장관 날라가고 뭐 교육부 장관 날라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사에 대한 압박을 이제 더 많이 받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장관이 뭐 장관 자리가 비어 있고 어디 차관 자리가 비어 있고 대통령실도 뭐 사람 수가 없어 갖고 일도 못 하고 막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인사를 늘려야 되는데 늘릴 때마다 또 과거 이력, 과거 발언 뭐 이런 게 논란이 또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 검증을 또 열심히 해요. 윤석열 정부가 검증을 열심히 했는데 웃기게도 검증을 하면 할수록 못 고르는 거야. 왜냐 검증에도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이 다 걸려. 여기는 음주운전 걸려. 여기는 논문 표절 걸려. 여기는 또 무슨 뭐 과거 전과가 걸려. 뭐 여기는 누구를 뭐 술 먹고 때렸네 걸려. 뭐 다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와서 윤석열 정부가 검증 좀 너무 빡세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해라 이래 갖고 좀 속도를 내라고 좀 하고는 있어. 근데 요게 또다시 과거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인사 문제가 또 터지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또 발목을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즉 장관의 면면들이 너무 아마추어들이고 뭔가 이게 세련되거나 뭔가 신선하다는 느낌이 안 나고 '너무 구태적이다. 너무 올드하다.' 이런 인식을 줬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교육부 장관 사태 같은 경우는 뭐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지. 뭔가 이게 지금 '대통령과도 소통을 못한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날라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뒤처리도 좀 깔끔하지가 않았고 여기에 이 뭐 2030의 이탈, TK의 이탈 전체적으로 중요한 핵심 지지층들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저는 윤석열 정부가 빨리 저거 대통령실부터 바꿔야 돼요. 장관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대통령실이 문제야. 대통령실이 모든 대응이나 홍보를 담당하는데 대통령을 잘 보좌를 못하고 있거든. 대통령실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애들이 뭐 할 거 없어. 그냥 다 대통령실장에서부터 다 나가라고 해야 되고 솔직히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지지율 박살났으면은 알아서 사퇴하고 나가야 되거든. 근데 그 정도 책임감이 없어. 그 정도 책임감이 없는 거 보면은 이 '대통령실의 능력이 확실히 없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 그 사익에만 지금 너무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만하죠. 대통령실을 전면으로 바꿔야 이 문제가 좀 뚫리겠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만 위치를 바꿔서 좀 보완하자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또 조만간 한번 사고가 터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면면을 보면은 애들이 조용히 있지를 못하는 애들이고 잘하려고 하다가 인제 긁어부스럼 만드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좀 위험해. 여기 좀 바꿔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쉽지가 않은 거야. 또 하나는 뭔가 이제 임팩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대통령을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임팩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 좀 이렇게 대통령들이 좀 능력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